여러분 걷기가 무조건 무릎에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건강을 위해 하루에 5,000보, 10,000보씩 열심히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많이 걷느냐보다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계속 걷다 보면 건강을 위해 시작한 걷기가 오히려 무릎 통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력과 균형 능력이 떨어지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걷는 방법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걷기 습관 5가지와 함께 어떻게 고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자주 하는 행동이니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아픈데도 참고 계속 걷기. 첫 번째는 무릎이 아픈데도 참고 걷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무릎이 조금씩 아픈 거지. 운동하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걷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통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걷다가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평소와 다른 통증이 나타난다면 무조건 참고 걷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걷고 난 뒤에도 통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무릎이 붓는다면 운동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무릎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걷지 말아야 하나? 그것도 아닙니다. 적절한 신체 활동과 운동은 무릎 건강과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을 무시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통증이 심해졌다면 거리와 시간을 줄이고 휴식을 취해보세요. 통증이 반복되거나 붓기, 열감, 무릎이 잠기는 느낌처럼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다면 의료진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아파도 참는다가 아니라 내 무릎 상태에 맞춰 운동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너무 오래 걷기. 두 번째는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너무 오래 걷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운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하루 10,000보 걷기에 도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날 30분, 둘째 날 1시간, 며칠 뒤에는 10,000보를 채우기 위해 무릎이 아픈데도 계속 걷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거의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활동량을 크게 늘리면 관절뿐만 아니라 근육과 힘줄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기록 경쟁이 아닙니다. 내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시간과 거리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몸 상태를 확인하면서 조금씩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 거의 걷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무조건 하루 10,000보. 이런 방식보다는 20분을 편안하게 걷고 몸 상태를 확인한 다음 점차 늘려가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10,000보는 목표가 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반드시 채워야 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걸음수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폭을 지나치게 크게 해서 걷기. 세 번째는 일부러 보폭을 너무 크게 하는 습관입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려고 평소보다 다리를 앞으로 쭉 뻗으며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연스러운 보폭보다 지나치게 크게 걸으면 착지할 때 몸을 부드럽게 받아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균형 능력이 떨어져 있는 분이라면 무리해서 보폭을 키우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을 멀리 내던지듯 걷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내딛고 상체를 너무 앞으로 숙이지 말고 시선은 앞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걸어보세요. 그리고 무릎만 사용해서 걷는다는 느낌보다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까지 함께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보폭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무조건 몇 센티미터가 좋다고 정하기보다는 통증 없이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보폭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내리막길과 계단을 무리해서 걷기. 네 번째는 내리막길이나 계단을 운동 삼아 무리하게 걷는 것입니다. 등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무릎이 더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리막에서는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허벅지 근육이 계속 버텨줘야 하고 무릎에도 평지와는 다른 부담이 생깁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미 무릎 통증이 있거나 하체 근력이 부족하다면 가파른 내리막길을 반복적으로 걷는 운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계단이나 언덕을 무조건 피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처음 걷기 운동을 시작하거나 무릎이 불편하다면 평탄한 길부터 시작하고 하체 근력이 좋아지면서 조금씩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등산을 하더라도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려올 때까지가 운동입니다.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해서 내려오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릎이 아픈데도 걷기만 계속하기.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걷기만 하면 무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릎이 안 좋으니까 걷기 운동을 해야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걷는 동안 우리 몸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려면 엉덩이와 허벅지 주변 근육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체 근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걷는 양만 계속 늘리면 운동량은 늘어나는데 몸을 지탱하는 능력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와 함께 자신의 상태에 맞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는 동작처럼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무릎 질환이나 통증이 있는 분은 어떤 운동이 적합한지 의료진이나 물리치료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걷기만 많이 하는 것보다 걷기를 잘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50대 이후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걷기 습관은: 첫째, 통증을 참고 계속 걷는 것. 둘째, 갑자기 운동량을 크게 늘리는 것. 셋째, 보폭을 지나치게 크게 하는 것. 넷째, 내리막길과 계단을 무리하게 반복하는 것. 다섯째, 근력 운동 없이 걷기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걷기 자체가 나쁜 운동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걷기는 50대 이후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훌륭한 신체 활동입니다. 다만 내 몸 상태를 무시한 채 많이 걷는 것보다 내 체력과 무릎 상태에 맞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만보라는 숫자를 채우는 것보다 내일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걷기를 목표로 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